내란 특검팀이 구속기간 연장 없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사사건건 비협조적으로 일관해왔던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는 더 이상 의미 있는 조사를 이끌어낼 수 없다. 이런 판단이 작용한 게 아니냐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 주신 대로 사실상 그 영장 실질 단계에서도 그리고 구속적 부심을 추가로 신청한 이후에도 직접 한변을 할 때 이 수사에 나는 응할 수가 없다. 잘못된 수사다. 그런 어떤 그 의지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러 차례 피력을 해서 특검팀으로서는 기로에 있었던 겁니다.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1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갱신하면 20일의 시간을 버는 건데 과연 10일을 더 연장하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될 것인가. 지금 피의자의 태도로 봤을 때는 아마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 같고요. 네. 또 한 축은 지금까지 모아졌던 진술과 증거만으로도 이런 공소유지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체포영장의 집행을 방해했던 부분, 비화폰을 삭제한 부분 등과 관련해서는 공소유지의 자신감을 또 한편으로는 드러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 이상 조사에 응하지 않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서 그렇다면 법정에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퉈보자. 이렇게 지금 특검이 결정을 내린 겁니다. 특검은 이번에 총 5개 의혹 관련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을 결국 전격 기소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외환 의혹은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 신병 확보를 시도하고 나섰습니다. 그만큼 외환 의혹 수사도 한층 더 속도를 내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저의 모든 행동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지 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군사작전에 관한 특검 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참 참담합니다. 합참 지시만 받았고 모든 지시는 저는 합참 지시만 받았습니다. 대통령실에 직접 저한테 명령을 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드론 작전 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했고 또 군이 이 지시를 은폐하려고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외환 의혹과 관련해서 첫 번째 신병 확보를 시도하고 나선 만큼 이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이 구속이 만약에 된다면 글쎄요, 이제는 더 이상 외환 설이 아니라 이 팩트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말씀하셨듯이 이 영장을 지금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영장 발부가 된다면 재판부가 그러니까 소명이 됐다, 상당 부분 소명이 됐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고 그 부분 그러니까 외환죄와 관련돼서 드론 사령관과 그다음에 대통령 내지는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과의 어떤 지시, 직접적인 지시든 간접적인 지시든 그 지시에 의해서 드론 사령관이 드론을 평양에 보냈다. 이런 관계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겠죠. 그런데 한 가지 저는 좀 다른 생각이 김 사령관은 이렇게 언론에 계속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실질적으로 10월 3일 첫날 지시를 합참 작전본부장으로부터 받았고 작전본부장은 합참 의장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고 지난해 6월에 김용현 처장이 전화를 한 것은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당시에 오물풍선과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어떤 대응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김 사령관의 어떤 주장은 그런 것인데 서로 또 다른 어떤 증언이 나올지라도 지금 김 사령관의 어떤 대언론에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속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금 이야기도 있거든요. 물론 영장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재판부의 어떤 판단을 지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란 특검만큼이나 엄청난 속도를 내던 김건희 특검. 이 김건희 특검의 수사가 암초를 만난 모습입니다. 의혹의 핵심 관계자들이 도주를 하거나 또는 관련자들이 소환에 불응하면서 특검 수사가 멈칫 또는 고비를 맞은 것 아니냐라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김모 씨는 특검 조사를 피하기 위해서 베트남에서 태국으로 도피한 사실이 확인이 됐고요. 또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의 그림자 실세로 지목됐던 이기훈 부회장은 지명수배 상태로
밀항을 시도하고 있다는 첩보까지 지금 입수된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건희 여사와의 연결 고리 파악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 신병이 확보돼야 뭘 조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사가 멈칫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올 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도주하는 건 또 양날의 검 같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삼부토건 주가 조작의 핵심 실세라고 일컬어지는 이기훈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영장 실질 당일에 도주를 했거든요. 특검에서 이건 도주를 본다라고 했습니다. 네. 만약에 본인이 떳떳하고 무죄라고 주장할 수 있고 근거도 제시를 할 수 있다면 영장 실질에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도주를 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혐의를 본인도 인정하기 때문에 도주의 가능성을 스스로 높이고 실제 도주로까지 이어진 게 아니냐. 신병이 확보되는 그 순간 아마 구속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신병 확보에 주력을 해서 만약에 그 성공을 하게 되면 수사는 속도를 낼 수밖에 없고 네. 베트남으로 도망을 갔다, 뭐 스리랑카로 갔다, 뭐 싱가포르로 갔다 여러 설이 나오는 그 집사 김모 씨 같은 경우도 자녀랑 같이 출국을 했고 여권 무효화 조치가 됐기 때문에 네. 아마 신병을 확보하는 건 초일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도피에 도주에 수배에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워낙 지금 혐의도 많고 맞습니다. 연관된 사람이 많아서 벌어지는 일일 뿐이지 이 신병 확보는 시간 문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특검은 오늘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를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임성군 구명 로비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의혹 전반에 모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이 때문에 특검 수사가 김 여사로 향하는 이제 길목으로 가고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요. 이종호 전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를 기점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시기도 가닥이 대충 잡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관련된 혐의자들의 신병이 모두 확보돼서 좀 구체적인 혐의 입증이 돼야 되겠지만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정서법 또는 국민법 감정상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많은 의혹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 또 많은 또 그 관련자들이 소환되고 있고 많은 언론 보도가 이루어져 있는데 왜 아직도 김건희 여사는 소환하지 않는가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언제 소환될 것인가 계속 지켜봤어야 됐는데 이종호 대표야말로 사실은 굉장히 정점에 있는 인물이거든요. 지금 뭐 말씀하셨듯이 4개의 혐의가 있고 그 4개의 혐의 중에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같은 건 상당히 많이 드러나 있는데 드러나지 아니한 삼부토건 같은 경우도 그 단톡방에 삼부토건과 관련된 그런 언급이 분명히 이종호 대표가 쓴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소환을 한다는 건 어느 정도 수사가 됐으니까 그것을 질문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지고 네. 그러면 이종호 대표의 어떤 소환 이후에는 바로 김건희 여사가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추정을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3특검이 모두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특검팀은 본격적으로 친윤계 핵심 인사들도 정조준하고 있죠. 국민의힘은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이 동시다발적인 강제 수사에 나선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서 사무실뿐만 아니라 주거지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전형적인 직권남용. 저는 결백하고 깨끗합니다. 집에까지 와가지고 내려와서 참고인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와서 집에 간다는데 내가 참고인 별로 아무도 없는데 통화기록 한번 있다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무자비하게 다녔어요. 국회의장님 좀 막아주셔야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무자비로 압수수색이 들어오게 국회에 들어오면 그쪽은 무슨 뭐 나중에 그런 일 없을 것 같아요. 네? 아니, 마찬가지죠. 국회가 어떤 개인 정당의 사무실입니까? 국민일보 보도 내용에 따르면요. 동료 의원들과 연락이 잘 닿지 않으면 혹시 특검 수사 때문 아니냐 이런 걱정의 말이 오갈 정도의 분위기라고 합니다. 국민의힘 내부의 위기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검은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가운데 총 4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미 진행했습니다. 대상은 모두 친윤계로 분류됐던 인물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친윤계 의원들 상당수가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내란 특검은요. 계엄 해제 방해 의혹에 대해서도 곧 본격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특검의 수사 선상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글쎄요. 특검이 수사의 속도를 내는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확대하는 것 글쎄요. 이 기정사실로 봐야 됩니까? 더 국민의힘으로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원래는 이 현역 의원들 수사는 공천과 관련된 명태균 게이트나 네. 아니면 내란과 국회 이 해제와 관련한 그런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갑자기 이철규 의원은 최상병 특검으로 영장이 발부돼서 압수수색이 된 그랬죠. 거예요. 구명 로비에 나섰다는 의혹으로. 그리고 권성동 의원도 난데없이 통일교와 관련해가지고 정치자금법 위반의 피의자로 적시가 된 겁니다. 네. 그러면 애초에 원래 수사가 진행될 거라고 당연히 예견했던 내란과 명태균 공천 개입 이런 부분은 당연하지만 수사가 될 거예요. 이제 별도로도 관련된 여러 전현직 의원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걸 정치 탄압이라는 말로만 그냥 항변하고 넘어가기에는 사건이 매우 무르익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당 자체가 이러다가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의원 개인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저렇게 쉽게 한다? 옛날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전 의원이 다 가서 보좌진들 다 가서 다 막았어요. 며칠 동안 막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도부가 예를 들어서 지금 윤상현 의원 사무실 지금 압수수색합니다. 다 나와주세요 하는데도 20명도 안 나왔어요. 그 다음 날도 그렇고요. 다른 의원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어정쩡한 거죠. 지도부의 영이 제대로 먹히지도 않고 또 당에서는 엉거주춤 우물쭈물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정당으로서의 어떤 상황이 아닌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뚜렷이해야죠. 내란 수사 제대로 받아야 된다. 이건 네. 우리 당으로서는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지도부의 결정이 있거나 아니면 이거 정치 보복이니까 우리 모두 다 나선다라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다는 건 지도부가 지금 제대로 자신의 어떤 그러니까 이 당의 어떤 미래를 그려나가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도부도 지도부지만 또 의원들 각자가 각자 도생에 지금 나선 게 아닌가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